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9월 20일 새벽 1시 스페인 서북부 쪽에 있는 갈리시아의 시골 마을 페로스에서 이곳 주민인 남성 알프레도가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로등 한 개도 없는 아주 어두운 숲길을 지나던 무렵인데 순간 알프레도의 눈에 뭔가 어떤 게 포착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훅 지나가면서 이제 본 탓에 정확히 뭐였는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프레도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핸들을 돌리게 되죠. 잠시 후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한 곳을 비춘 순간 알프레도와 친구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가에 맨발의 소녀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티셔츠는 배 위로 끌어올려져 있었고 또 다리 쪽엔 큰 얼룩이 보입니다. 황급히 알프레도가 차에서 내려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한눈에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알아봤죠. 아이의 이름은 아순타 용팡 바스테라 포르투. 아수타는 이 마을에서 유일한 아시아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외진 길에 쓰러져 있는 걸까요? 자, 이 사건에 앞서 먼저 아순타에 대해 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12년 전에 이 지역에 살던 스페인 부부에게 입양됐고요. 그것도 아주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의 딸로 입양된 거예요. 아순타의 양어머니는 로사리오 포르투. 그녀는 이 지역의 유서 깊은 가문의 태생이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또 어머니는 미술 전공한 교수. 그녀 또한 대학 나오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1996년에 현재 남편인 기자 출신 알폰소 바스테라를 만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내 로사리오가 불임을 판정받거든요. 너무도 간절히 자녀를 원했던 부부였기 때문에 오랜 고민을 한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인, 이 자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한다면 법이 꽤나 까다로워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부부가 생각 끝에 해외에서 그것도 좀 더 빠르고 쉽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중국에서의 입양을 결심합니다. 2001년 6월 로사리오와 알폰소 부부는 9개월 된 중국 여자아이 아순타 용팡을 만납니다. 아순타는 이 스페인 산티아고 지역에서 입양된 최초의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경우도 좀 특별하고 또 100% 동양인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아순타 알고 입양된 걸 알고 있었죠. 아이는요, 이 유복한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워낙 풍족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발레, 바이올린, 피아노까지 배우면서 재능을 키워가게 되죠. 이웃들에 따르면 아순타는 항상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 외조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로사리오의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외할아버지랑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고요. 이 시간이 아순타가 하루 중 가장 즐거워하는 때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아이가 12살이 되던 2012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부모님이 7개월 간격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가장 아순타를 아껴주던 분들인데 12살이 된 아순타는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이 덮친 곳은 아이만이 아니었겠죠. 아순타의 어머니 로사리오 역시 부모와 이별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돼요. 이게 좀 한두 달, 아니면 두세 달이면 좀 극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결국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 여파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부부가 갈라섭니다. 근데 로사리오와 남편 알폰소는 우리 딸 아순타한테만큼은 좀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주말이 되면 아빠의 집을 오가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또 1년의 시간이 지난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이날은 아순타의 13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날 아순타는 아빠의 집에서 점심을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엄마 로사리오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다 저녁 7시쯤이었는데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시골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아이가 아직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거예요. 또 아이도 집에 남아서 숙제를 하기를 원했고요. 결국 엄마는 아순타만 집에 둔 채 홀로 외출을 해야 했죠.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골집까지 사실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1시간 정도면 금방 돌아올 참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서게 돼요. 그리고 밤 9시 30분.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온 로사리오는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고요해요. 무엇보다 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엄마가 급히 신고를 했죠. 또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고요. 부부는 즉각 패닉에 빠졌는데요. 12살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자, 이 소식에 경찰들은 아순타를 찾기 위해 수색에 돌입합니다. 한편으로는요, 혹시 누군가 집에 침입을 해서 아이를 납치한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고려를 했어요. 워낙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돈을 노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경찰은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나 원한을 가진 이가 없었는지 부부에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 로사리오가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둡니다. 아순타 실종 3주 전인 9월 7일 새벽 2시였는데 방에서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하고 딸이 비명을 질렀대요. 그래서 놀란 엄마가 급히 아이 방에 달려갔죠. 거기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방 안에 웬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순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기겁하죠.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괴한에게 먼저 뛰어듭니다. 그러자 괴한도 당황했는지 이 로사리오 밀쳐내고 황급히 도망쳤다고 하는데 이때 엄마 역시 괴한에게 부딪히면서 뺨에 멍이 들었어요. 그날 로사리오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딱히 사라진 물건도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긴 좀 그랬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좀 마무리하게 되죠. 엄마 로사리오 역시 이 수사가 길어지면 그 아순타가 좀 불안해할 게 걱정돼서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그냥 그렇게 덮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몇몇이 그 당시에 로사리오 뺨에 상처가 난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순타도 사건이 난 직후에 친구한테 야,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라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그럼 이번 아순타의 실종이 그 괴한, 동일한 괴한이 저지른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증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순타가 끝내 숲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앞서 그 알프레도 주민이 발견했죠. 소식을 들은 부모는 주저앉았고 이 마을 전체가 다 침울함에 빠졌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 후 애통함 속에서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죠.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던 그때 경찰이 슬픔에 잠긴 로사리오에게 다가왔습니다. 로사리오 포르투, 당신을 아순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장례식장에 있던 가족, 친지, 주민들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이제 무슨 소리냐? 딸을 잃은 엄마한테 무슨 망언이냐? 막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동안 로사리오가 단 한 번이라도 딸을 학대하거나 못되게 구는 모습 보인 적 없습니다. 근데 살인죄? 하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들이밀었죠. 해당 영상은 로사리오가 살던 집 근처 주유소에서 촬영된 거더라고요. 앞서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로사리오가 아순타를 혼자 집에 두고 나왔다고 말을 했죠. 근데 저녁 6시 20분쯤 이 주유소 CCTV에 로사리오와 아순타, 딸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거짓 증언이잖아. 로사리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착각을 했고 잘못 이야기했다는 거죠.
맞다. 처음에는 내가 딸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이내 딸의 컨디션이 나빠져서 다시 집에 돌아갔다는 주장. 그런데요. 경찰이 인근에 있는 CCTV 30세대를 모두 확보해서 확인한 결과 로사리오와 딸이 다시 집에 돌아온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몇 주 전에 괴한이 침입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모두 꾸며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충격적인 부검 결과 때문인데 죽은 아이의 몸에서 진정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르피달이라는 알약의 주요 성분이었는데 치사량을 복용할 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순타의 몸에서 치사량의 무려 9배나 넘게 검출된 겁니다. 이건 분명 의도해서 먹인 거예요. 게다가 하루 이틀 먹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약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 로사리오가 평소 오르피달을 복용하고 있던 게 드러납니다. 자,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찰은 이 살인에 분명 공범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좀 들어보면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 어디서도 그 시신을 끌었던 자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이 없다는 건 이 아이를 들쳐매고 이동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지목된 사람은 놀랍게도 아순타의 양아버지 알폰소였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그렇게 딸을 아꼈던 이 부부가 살인을요? 네, 진실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단란해 보이기만 했던 이 가족에겐 사실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부부 로사리오와 알폰소 사이가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게 결혼 초반부터 그랬어요. 남편은 부유한 아내의 부모님 입김에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딸 아순타를 입양한 것도 어찌 보면 장인 장모의 뜻이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남편은 입양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어야 니네 부부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 아빠는 그렇다 쳐요. 그럼 엄마 로사리오는요? 엄마인 로사리오가 이 딸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알고 보니 로사리오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마구엘이란 남성과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알폰소가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혼까지 결정했던 겁니다. 당시 아순타는 12살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상태. 자, 부부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순타의 존재는 그야말로 걸림돌이었습니다. 게다가 조부모님까지 지금 사망하시면서 맡길 때도 마땅치 않아요. 두 사람이 정말 키우는 내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 부부가 딸 앞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친한 지인들한테 딸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은 아이잖아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얘 완전 겉으로만 사랑해주는 척 한 거죠. 그리고 뒤로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순타가 죽기 전에 로사리오는 지난 3개월간 주기적으로 딸에게 진정제 오르피다를 먹였습니다. 이건 머리카락 부검 결과로 명백히 밝혀졌어요. 그렇게 지난 10주간 아이가 복용한 알약만 무려 175알입니다. 이 시기에 아순타와 마주치던 음악학원 선생님이 요즘 애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어느 날은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악보를 보는 것도 좀 힘들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아순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하얀 약을 주세요. 네, 딸이 계속해서 무기력해지도록 약을 복용시킨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고요. 이제는 필요 없는 입양딸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결국 로사리오와 알폰소 부부는 아순타 살인에 대해 유죄 혐의를 받고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긴 과정을 거쳐서 두 사람 각각 징역 18년형씩 선고받게 돼요. 이후 로사리오는 수감 생활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다른 죄수들에게 제 딸 죽인 년이래 뭐 이런 조롱과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2020년 그녀는 감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남편 알폰소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순타를 살해한 진짜 이유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어요. 대중들이 추측하는 두 가지 살해 동기가 있죠. 이것도 정말 충격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사리오의 부모님이 죽고 남겨둔 그 막대한 재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알고 보니까 그 조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아순타, 그러니까 손녀딸 앞으로 막대한 유산을 남겼더라고요. 부부가 이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이를 살해했을 거란 추측.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정말 추악합니다. 양아버지인 알폰소가 사실 아동 성애자인데 이 아순타, 딸을 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질투한 로사리오가 딸을 죽였다는 게 주장인데, 아니 너무 갑자기 아동 성애자라니 아무리 범인이라도 너무 간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경찰이 알폰소의 컴퓨터를 이제 뒤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드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하죠. 그건 바로 이 아순타의 선정적인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타킹만 입고 있거나 이렇게 다리를 좀 벌린 채 그냥 잠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적으로 일부러 찍은 건 아닌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결코 보관하지 않을 사진들이었죠. 게다가 알폰소는 동양인들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까지 다수 소지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폰소가 입양원 동양인 딸을 상대로 더러운 욕망을 품고 있었다 의심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과거 그 감옥에 있던 로사리오를 계속 면담했던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로사리오가 딸 아순타에게 상당히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걔는 타락했다, 걔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묘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딸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알폰소의 성향까지 이렇게 다 합쳐져서 나온 가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많은 대중들이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현재로서 범인으로 지목된 그 양부모 중 한 명은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무죄라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막은 미궁에 빠져 있죠. 어쩌면 저 두 가지 이유가 살해를 위한 충분한 동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일한 동양인으로 중국에서 스페인까지 입양 온 아순타. 다행히 조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아이에겐 비극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살해당했죠. 정말 끔찍한 결말인데요. 12살 어린 소녀, 지금 아이가 있는 그곳에선 부디 평안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어떤 것도 너의 탓이 아니었다고요. 모든 건 모진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